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지다의 랜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왜 사람들이 서해안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여겨주고 있는 바로 부안군, 군산 인근에 개발되고 있는 새만금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만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고 때로는 거기가 언제 개발될까? 과연 거기가 개발이 되긴 하나?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최근에 매스컴도 보면 그런 도로망이나 새로운 기업들, 새로운 산업단지 그런 것이 서서히 이제 기반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곳이 바로 새만금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나 투자 상담을 해보시면 10명 중에 7, 8명 정도는 대부분 다 이제는 서해안권이 하나의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중심이다, 하나의 축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에 서해안 한번 살펴보시면 인천부터 해서 송도, 청라가 이제 개발되었죠. 간특지 개발해가지고. 그 다음 이어지는 곳이 시흥의 백오 신도시, 안산의 시와 멀티태스크 밸리, 그리고 화성의 송산 그린시티. 그 다음 이어지는 곳이 평택,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이 라인들을 쭉 내려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의 서해안권 벨트가 부동산의 큰 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만금을 보든 어느 지역을 보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지역이 왜 이러한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왜 이슈가 되는지 개발 계획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새만금에 관련된 개발 계획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의 투자 기간을 봐야 되는 건지 앞으로 그런 계획도 한번 되짚어 볼 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새만금 정말 이슈가 많은 지역이죠. 그 평수도 그렇고 그 규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느 그 지역보다 방대한 영역으로 이제 개발되는 곳이 새만금이죠. 주변 개발을 보시면 순산 자유무역지구, 국가산단, 순산 공항 이런 게 연결되는 그런 망이 제대로 잘 아직은 안 갖춰져 있지만은 향후에 그런 부분도 하나의 보완이 된다 그러면 이런 새만금이 정말 좋은 자리로 매김할 것 같습니다. 새만금 권역별 개발 방향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산업, 연구 권역인지, 그리고 국제협력 권역인지, 관광 레저 권역인지, 아니면 주거 권역인지 권역이 정해져 있죠. 이러한 계획을 한번 짚어볼 건데, 새만금 개발 계획을 보시면 그런 이제 개발 방향이 나오는데 가장 큰 핵심이 5가지 정해져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초국가적 경제협력 이런 단지로 만드는 거죠. 환황의 영향을 따라서 앞으로는 이 서해안권이 모든 개발, 무역, 산업, 유통, 관광의 모든 핵심이 이제 서해안권이 되다 보니까 복합구조로 개발되고, 그리고 글로벌 정주 여건을 준비해가지고 이런 글로벌 기업들 많이 유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있는 게 복합도시죠. 이제는 산업단지와 주거와 관광, 레저 이런 문화 공간이 함께 개발되는 그런 복합도시를 만든다는 게 새만금의 큰 이슈입니다. 개발 계획을 좀 보시면 정해진 금액 자체가 약 한 22조 원이에요. 그 평수도 한 1억 2천만 평? 이 정도 되는데, 이 22억 중에 50%는 정부에서 하지만 나머지 50%는 어떻게 해요? 민간에서 투자해서 같이 민간 공동 개발하죠.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국가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해외에서도 투자받고 그러한 게 같이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이 이제 공동으로 개발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발 용지는 마찬가지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산업연구, 국제협력, 관광 레저, 농생명, 그다음에 환경 생태, 배후도시, 기타 또 추가로 항만을 만드는 등 이러한 권역별로 개발에 잡혀져 있다는 거를 좀 유념해 두셔야 되겠고, 주거나 관광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제 신산업 위주로 유치하다 보니까 4차 산업에 걸맞는 전기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산업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씩 몰려들다 보니까 이런 4차 산업군이 개발되는 거고, 그에 맞는 교통망도 잘 자리를 잡혀야지만 그 주변이 원활하게 이렇게 유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로교통망도 남북으로 1, 2, 3축. 철도 교통망도 마찬가지죠. 새만금 신항에 인입철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군장 산당 인입철도, 그리고 익산과 대하의 복선전철, 이러한 철도 라인이 이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교통망도 많이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부동산이 개발되고 추진하면 가장 중요한 게 도로교통망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대부분 주요 도로교통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교통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그러한 내용을 잘 살펴보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든 어디 알아보시든 쉽게 잘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남북으로 1축, 2축, 3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로도 1축, 2축, 3축이 정해져 있고, 여기를 보시면 새만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군산이든 부여든 옆쪽에 김제, 전주까지 이어지는 이런 광역 교통망이 다 연계되는 거고, 그런 구역마다 구역을 연계해주는 이런 간선도로, 주간선도로가 하나 이렇게 새롭게 연결될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지방도가 많이 돼 있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뭐 718번 도로, 709번 도로, 744번 도로, 그리고 뭐 702번 도로, 711번 도로, 뭐 군도 14번, 또 지방도 705번, 또 국도 30번, 23번, 이러한 도로망이 이제는 기존에는 내륙으로 이제 형성됐다 그러면 이러한 간선 도로망들이 새만금 안쪽으로 1축, 2축, 3축, 동서, 남북으로 다 연계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이 새만금 주변의 하나의 큰 교통의 흐름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간선 도로 체계 구상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 단위별로 축 단위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 그리고 그 도로가 이어질 때 중간중간 교차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축 도로망과 기존에 있는 지방도든 국도든 이러한 부분이 접합되는 부분, 연결되는 부분을 주변에 잘 살펴보시면 향후에 도로망이 넓어지고 새롭게 신설될 때 그 주변에 새로운 상권이랑 주거, 뭐 산업단지 새롭게 또 형성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만금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린다 보는 거죠. 지금 앞전까지 1차 정도 이제 기반을 조금 다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2차는 20년 좀 멀게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이 서해안 벨트 중에 개발되는 그 범위 자체가 평택까지만 지금 내려왔다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 서해안 벨트의 큰 개발 흐름 방향이 인천부터 시작해서 평택까지 일단 온 거예요. 이제 그 다음 평택부터 이제 당진, 서산, 태안, 이 보령 요 라인 쪽으로 쭉 어느 개발을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 이제 새만금이 어느 정도 개발 선상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일부 전문가들도 얘기를 많이 하죠. 새만금 정말 투자 이슈는 좀 좋다, 괜찮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이런 감이 있다. 하지만 이거는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인드의 차이죠. 어떤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나는 10년, 20년 기다릴 거다. 그런 분은 괜찮아요. 이 서해안 축에 예를 들면 연륙교, 대교가 많이 형성되죠. 섬들 사이에는 연도교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 부안도 마찬가지죠. 전라북도에 있는 게 부안과 밑에 있는 부창대교, 그래가지고 이 라인이 처음에는 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이제 앞쪽에 새만금이 어느 정도 향후에 개발이 되고 관광이나 그런 걸 이제 이슈를 삼아가지고 이런 부창대교가 다시 이제 개발을 추진한다고 오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새만금 개발지 내에는 딱히 지금은 투자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새만금 인근에 있는, 그 중에서 가장 부안군 쪽에 이슈를 많이 가지고 있죠. 투자를 기존에 하신 분도 보면 부안군에 투자를 하면 대부분 농림지를 많이 타셨더라고요. 새만금에 접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러한 부안군의 행정 지도라도 한번 보시면, 새만금이 지금 보면 도표상에 이제 밑에 쪽에 부안읍군이 제가 해 있고, 그리고 부안군 각 권역마다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새만금 권역, 동부안권, 그다음 부안읍권, 그다음 남부안권 이렇게 되는데, 이런 권역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부안군 도시기본계획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권역의 무슨 면, 무슨 리 지역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동부안권에는 개화면, 그 다음에 동진면, 상서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옆쪽에는 하서면, 변산면, 다시 남부안권에는 진서면, 줄포면이 있어요. 지역별 위치를 좀 잘 염두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왜 이러한 권역별로 지역이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이러한 도시기본을 좀 봐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사업 내용이 다 일부 다 정해져 있죠. 이런 계획 자체가 4차 산업에 걸맞는 그런 신산업군, 그 다음에 미래자동차, 바이오, 헬스, 그에 맞는 지식 기반 산업센터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새만금에 많이 이루어지니까 단순히 새만금이라는 그 역량이 큰 이슈보다는 연계되는 지역, 도로망이 어디로 주가 지나가는지 이제 그 지역을 살펴볼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큰 의미로 보면 그런 거예요. 새만금 권역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부안군 권역에 투자를 하되 주가 어디인지 그걸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새만금이니까 투자면 되겠지, 새만금의 인근에 있는 부안이면 다 되겠지 하는 건 하나의 섣부른 투자니까 여러분들 직접 한번 이러한 계획적으로 살펴보시고, 오늘은 새만금이나 부안군에 짧게 본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개발 계획 자체가 단순히 5분, 10분 내에 다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도시기본계획 저희 토이다 하는 그런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 지역을 쉽게 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토이다의 랜디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